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여러 난치성 질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 생명 파괴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 바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이 커진 치매 치료에도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안이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톨릭 뇌건강센터 임현국 교수님께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뇌과학이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네. 좀 과학적인 좀 어려운 그런 주제를 좀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네. 예, 중학교 2학년이 들어도 알아들을 네. 수 있게 제가 네. 최대한 쉽게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성체줄기 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연구를 하신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연구인지, 네.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시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성체줄기세포 중에 저희가 개발한 신경능률의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뇌에 주입을 해서 네, 알츠하이머병 병리를 네, 그 세포들이 들어가서 이제 없애는 네. 그런 줄기세포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지금 동물 실험에 는 완료를 했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인간 실험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네.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쉽게 설명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일단 제가 이해한 거로는 네, 네. 내가 알츠하이머는 이제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네, 네. 이제 노인성 질환이고요. 네, 네. 줄기세포는 우리 뭐 몸에서 어떤 분화가 가능한 네, 좀 아주 맞습니다. 근간이 되는 세포다. 네, 네, 그래서 네. 치료 목적으로 손상된 어떤 세포를 좀 네.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네. 능력을 가진 이제 세포인데 예, 예. 우리 몸에서 추출해서 환자의 그 손상된 부위에 주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 환자한테 주입을 하면 손상된 뭐가 좀 회복이 되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치매의 제일 원인이 네. 한 70가지가 됩니다. 아, 네, 7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70%가 알츠하이머병, 아, 네. 그 다음에 20%가 한 혈관성 치매, 네. 그리고 이제 10% 정도가 이제 나머지 치매가 되겠습니다. 네. 치매도 이렇게 종류가 있군요. 예, 여러 네. 가지가 있고 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네. 근데 알츠하이머 병 이꼬르 치매는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 예, 그 알츠하이머 병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뭐 타우 단백질 같은 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인지 기능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물질이 뇌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치매라고 하는 그 증상을 일으키는 거군요. 네. 그 알츠하이머라는 건 사람 이름인가요? 예, 1905년에 이제 알로아 알츠하이머병 박사입니다. 예,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부검을 하셔서 네. 여기에 있는 알츠하이머병 병리를 밝혀냈다고 하셔서 이 병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물 실험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고 네, 이제 사람한테도 이거 효과가 있는지 이런 예.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 지금 네 맞습니다. 진행돼야 되는 이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실험을 하기에는 네. 이제 저희가 아직은 좀 넘어야 될 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실험을 하려면 지금 저희가 한 동물 실험이 조금 더 이제 규정에 맞추어서 네. 식품의약품안정품 규정에 맞추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를 가는 이제 규정의 실험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네. 일단 저희들이 한 동물 실험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했을 때에는 이 알츠하이머병 병이라고 알려진 네. 아까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나 거기에 그것도 이제 제거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신경을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신경이 줄어들거든요. 네. 죽어나가는데 그 죽어나가는 신경세포를 좀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예. 그래서 마치 이제 만병통치약 같은 네.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쥐에서는 이제 효과가 많은데 네. 사람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증명해야 네. 되는 네. 산이 있어서 그거를 얼마나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지가 관건입니다. 네. 이제 황우석 사태 때 네. 그 황우석 박사가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만들었다. 네. 배양을 해가지고 네. 이제 치료제를 꼭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좀 홍보를 했는데 이제 사실 그게 가짜라는 게 네. 이제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가톨릭 교회만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뭐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사실 천주교 신자들조차도 배아줄기 세포가 뭔지 성체줄기 네. 세포가 뭔지 이해를 못해서 왜 교회가 한우석 박사가 난치병 환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사실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생명위원회도 그때 생겨났고 네. 배아줄기 세포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처럼 난자 정자를 인위적으로 수정을 시켜서 이제 자라게 해서 한 2주 정도 그때 이제 줄기세포는 모든 기관으로 분화가 될 수 있는 만능세포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이제 추출해서 환자의 손상된 세포에 주입을 하면 네. 그것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이제 배아줄기 세포로는 아직 뭐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온 적은 없고 네. 일단은 인간 생명을 실험 도구로 쓴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됐고 성체 줄기세포라는 것은 이미 태어난 사람 네. 어달트 네. 그 성체 안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연구가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근데 교수님 성체 줄기세포 할 때 주로 어느 부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나요? 신부님 너무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제 추출하는 데는 여러 부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혈액을 이제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조혈모세포. 있는 네. 데가 이제 골수거든요. 그렇죠. 골수에서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제대혈에서도 추출을 하기도 네, 하고, 탯줄.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세포에서도 하기도 하고, 네. 뭐 이제 이 줄기세포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성체줄기세포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성체줄기세포의 단점이라는 것이 이 세포의 수가 좀 적고, 그렇죠. 예, 이제 요런 데서 얼마나 훌륭한 세포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쓸모 있는 세포로 키워낼 것이냐가 이 성체줄기 세포의 가장 큰 이제 테마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뽑은 줄기 세포를 필요한 목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성체 줄기 세포 연구를 통해서 많은 치료제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의료계에서 이 성체 줄기 세포 연구에 있어서 최대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성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가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역가가 좋은 세포를 선별해내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줄기세포는 어디서 뽑은 거냐면 코의 요 위에 있는 네. 우리 이제 요 코에 보면 이렇게 비중격이 있거든요. 합의각계 요 위에 보면은 요쪽에 있는 데서 이렇게 이비인후과 이제 비중격 만곡 수술하고 나서 떼는 거기서 이제 뽑은 세포예요. 그래서 그거를 키워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도 별로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성능이 좋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그 중에서 성능이 좋은 이 세포를 추려가지고 이 좋은 품질의 세포를 선별해내는 기술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국책 연구를 이제 수주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이 테크닉을 이제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이제 요번에 연구 테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체줄기 세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세포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병리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실험 결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팀의 연구 결과를 보시게 되면 베타 아밀로이드나 아니면 신경염증이나 신경퇴행, 신경보호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이제 쓸 수 있는 다목적 여러 가지 병리에 작용할 수 있는 신경세포 치료제여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목표는 사람 실험을 이제 처음 하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저희 팀이 이제 가지고 있는 배양하고 있는 성체줄기 세포가 아주 보면은 치료 효과가 좋고 좀 힘이 센 그런 줄기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람 실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알츠하이머 병 관련해서 이미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를 또 연구 성과를 몇 차례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울증하고 알츠하이머 병과의 연결고리도 세계 최초로 규명해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커지는 건지, 또 그리고 도대체 치매는 왜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울증도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 흔한 병이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걸린다고 다 치매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대략 한 1.6배에서 1.8배 정도 네.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위험 요인을 보면은 이제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 왜 생기는지를 알 텐데, 모든 이제 이 위험 요인 중에서 딱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연령입니다. 네. 예,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생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95%의 알츠하이머 병은 이 병리를 제거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네. 정상적으로 젊었을 때는 제거가 되는 거가 네.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네. 발생하는 병이라는 게 네. 거의 정설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또 이제 이 하수도가 잘 뚫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잠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수도가 열리는 시간이 이제 새벽이나 심야에서부터 새벽인데, 그때 깊은 수면을 취할 때 하수도가 잘 열립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수면도 네. 굉장히 이제 알츠하이머 병의 불면도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위험 요인이 돼가고 있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저희가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잠을 못 주무셔서 생기는 경우도 우울증의 증상 중에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봐야 되고, 또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염증이 이제 생깁니다, 신경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비근해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냐면,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네. 되게 이제 몸에 염증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네. 발생을 하죠. 네. 그러면 이 발생을 한 것 때문에 되게 우울해져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 보면 막 처지고 우울하고 네.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염증을 촉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병리도 염증을 만들고 네. 우울도 염증을 만들고, 그래서 네. 이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간의 속설은 이제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생기는 구멍, 뚫리게 되는 구멍이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말고도 여러 군데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멍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한두 군데 손상이 받은 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생기는 아주 그런 병이어가지고, 치료제 개발도 네. 그 큰 구멍만 막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사실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잠을 잘 자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잠 잘 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하지 않게 좀 즐겁게 사는 거. 맞습니다. 우울하지 네.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그 물질들이 네. 혈관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하수도가 혈관을 네. 통해서 이제 나오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혈압, 당뇨, 네. 고지혈 요거 네. 막아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것.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인지 활동을 하는 것. 네. 예를 들면은 뭐 인지 활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뇌를 쓰는 거잖아요. 예, 머리를 맞습니다. 쓰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고스톱도 뭐 쳐라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네. 고스톱도 그렇고 뭐 이제 하는데, 고스톱에 대해서 또 제가 할 말 아무튼 할 뭐 말이 책을 굉장히 보든지, 많습니다. 네, 근데 머리를 좀 두뇌 쓰는. 활동을 하는데, 이게 그 두뇌 활동도 같이 하는 네. 관계를 맺어서 하는 두뇌 활동이 혼자 하지 상당히- 말고 예, 사람들하고. 예, 그래서 브레인 게임도 이제 뭐 일부의 효과가 있습니다만, 네. 그거보다는
보드 게임이라고 얘기를 아. 하지만 네. 우리 고유의 보드 게임이 이게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관계를 보고 다양한 인지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예방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서 네. 이제 네. 그런 보드 게임 자체도 재밌지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네. 즐겁고 웃기도 하고.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울증도 예방할 수 네,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치매 위험 인자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고독감입니다. 네. 아, 네. 예, 고독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제 고독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치매 발병도 많고 또 이제 문제가 치매 병리가 생겨도 빨리 이제 치매 전 단계에서 치매로 넘어가게 되는 네. 그런 문제를 네. 앓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보면 나 깜빡깜빡 잘 잊어버린다. 뭐 네네. 물건을 여기다 두고 막 한참 찾는다든지 네, 네. 그런 건망증과 치매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뭐 힌트 줘서 생각하면 네. 치매요 뭐 이제 네. 하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조금 개념이 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깜빡깜빡 건망증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악성 건망증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건망증 중에서도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건망증이 있는가 하면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건망증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거든요. 치매 전 단계로 이제 보고 있고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하시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 치매가 저희는 요즘에는 이제 그 단계를 아주 초기의 치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 기간 좀 이렇게 네. 지금 나와 있는 진행되지 않고 네, 네, 유지될 한 수 있게 3, 4년 네. 길게는 5년까지도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기 발견을 위해서 본인이 자가 테스트 네, 네. 내가 정말 이 치매 초기인가 네. 뭐 그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알려져 있는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자꾸만 뭘 잊어버린다. 네. 물건을 잊어버리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자꾸 놓고 다니는 일이 잦아지고 있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해져서 무언가 중요한 이벤트를 잊게 된다. 아, 네. 예, 되게 그런 중요한 거죠. 이벤트는 잘 안 까먹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마저 잊어버린다면 예를 심각하다. 들면은 뭐 이제 저는 진료하러 가는 걸 잊어버린다든지 네. 뭐 이제 그런 경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보면은 뭔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던 우리가 TV를 보던 이렇게 이제 토크 콘서트를 네. 하던 네. 얘기를 보고 있는데 맥락이 이해가 잘 네. 놓치게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됩니다. 모르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면은 일의 순서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위험 사인으로 보면 되고 하나는 또 뭐냐면 익숙하던 길을 헤매게 될 때 네. 우리가 위험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길 가면 누구나 잊어버리게 되는데 네. 아니면 익숙하던 뭐 이제 그 자기가 장보러 가는 길이라든지 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위험 사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안 그러던 분이 짜증이 많아지고 감정이 불안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쌓이게 되는 거 네. 이런 거가 이제 있는 문제가 하나.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봐줘야 되는 게 이러한 문제를 주변 사람이 알아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자기 자신보다도 네. 주변 사람이 걱정이 돼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악성 건망증, 즉 이제 경도인지 장애에 네. 사인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가셔서 병원에 가야죠. 검사하시고 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이제 조금 호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병원에서는 치매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셨을 때
문진을 하죠. 문진을 하셔서 네. 이제 이렇게 젊으신 분이 오셨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개는 집중력이 흐려져서 생기는 네.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뭐 이제 이렇게 여러 문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이면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적절한 검사를 하게 되고,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인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억력, 집중력, 뭐 진압력,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등등의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신경 심리 검사라 그래서 그 1시간 반 정도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온 자기 성적이 있겠죠. 네. 그 성적이 본인하고 비슷한 나이나 연령이나 연령하고 나이는 비슷하고 네. 성별하고 교육 정도에 맞춘 정상 기준이 있어요. 아. 네. 그 정상 기준에 맞춰서 심하게 벌어졌느냐 아니냐를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면 이제 여기서 다른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도인지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원인을 감별해야 하기 때문에 MRI를 찍어서 이제 보면 뇌가 얼마나 위축이 됐는지 네. 또는 혈관병리는 없는지 네. 그런 문제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PET 검사를 해서 네. 이제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머리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딱 이렇게 영상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 PAT 검사에 다 드러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지금 검사를 받으신 분의 스테이지를 요즘에는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치매가 네. 이제 진단은 이제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발달돼 있고. 예, 그런데 치료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진단은 아주 정확하게 요즘은 찝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예를 들면 깜박깜박한 문제가 진짜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든 이제 이런 치매 쪽의 병리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진 건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다 보면은 굉장히 기억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도 이제 간별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간별 진단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자, 검사를 해서 이게 치매다, 이제 시작이 됐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치매는 치료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천천히 가도록 막아줄 수는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치매 진단 받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매 전 단계 치료를 하면은 그 치매 전 단계에서도 이제 맞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지 중재라 그래서 이제 기억력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이게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뭐 또 뇌 자극을 할 수도 있어서 치료도 할 수 있고, 뭐 거기에 맞는 이제 약제들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상태가 좋아진다는 건가요? 예,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는 또 이제 치매가 일단은 걸렸다고 생각하면 지금 나와 있는 약이 쓸 수 있는 약이 4가지입니다. 네. 예, 20년 된 약입니다. 네. 4가지를 쓰는데 3가지는 또 클래스가 똑같은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쓰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한 3, 4년은 이렇게 이제 인지가 이렇게 이제 좋아졌다가 가라앉습니다. 네. 요 기간이 한 3, 4년 3, 정도 4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치료를 안 했을 때는 그냥 뜨지 그냥 않고 가죠. 그냥 가라앉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뜨는 요 기간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기 발견했을 때는 이 뜨는 기간을 최대치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늦게 발견할수록 더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인지 문제에만 한정을 시켜드린 거고, 예를 들면 치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행동. 예를 들면 막 배회를 한다든지 네. 도둑망상이 있어서 뭐 너 돈을 어디 가져갔냐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폭력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는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실수록 그
빈도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뭐 예를 들면 뭐 기능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어떤 단계에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기 발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물론 현재로는 예방이 그렇습니다. 중요하지만 예, 현재로는 네. 그렇습니다. 완치가 안 되는 병들이 대부분은 현대병들이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병인데 알츠하이머도 사실은 여기서 보시는 병리, 뭐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기고 나서 치매로 돌아가시고 뭐 하는 데까지 30년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경과와 예후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치료 방법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관리가 좀 되는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를 통제하고 하면은 관리가 되는 병이라는 걸 사실은 환자나 보호자들도 또는 치료진들도 같이 믿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를 딱 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는 관리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가톨릭 뇌건강센터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꽤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이나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앞으로 뇌건강센터에서 또 계획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뇌건강센터가 2017년 11월 26일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5년여를 지금 달려오고 있는 편이어서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국내 스탠다드 이제 탑 티어를 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 거기에 이제 맞는 성과가 이제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국책 연구비를 수주한 것이 이제 저희 성과를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인정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그 5년 안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이나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다보스 알츠하이머병 콜라보레이티브라는 이 국제 다국가 연구에 저희 센터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전체 연구를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올해는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저희 체질 개선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된 것이 이제 이 줄기세포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비전은 5년 안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다. 이게 이제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게 아마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열심히 연구하셔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반가운 소식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